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다음 순서 이어갑니다. 수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하나씩 지금 전수를 하고 공개해주고 계시죠? 부디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목소리 직접 고민도 해결해드렸고 직접 만나서 그런데 쭉 보면 확실히 재건축, 재개발, 요 개발 쪽의 시장이 좀 핫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얘기 준비하셨죠? 네, 오늘 그래서 재건축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재건축 투자의 비밀, 시크릿. 오. 시크릿. 그러니까 사업성,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럼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업성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좋은 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사업성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비밀, 시크릿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이. 재건축 투자를 잘하는 비밀 그럼 지금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성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은 낮은 상태인데 높게 이걸 나중에 지을 수 있다. 그럼 사업성이 좋은 거다. 간단하게. 그냥 그 정도? 비밀 뭐예요? 그 재건축 사업성이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사업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재건축 사업성이 있으면은 어디서 만약에 내가 추가 부담을 너무 작게 내 그리고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돌려준다네 그러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하겠잖아요. 그럼 우리 빨리 합시다. 좀 동의가 가능한데 추가 부담은 나중에 5억 내야 돼 이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성 문제는 재건축의 속도 이런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면은 좀 더 빨리 수월하게 가느냐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이제 좋은 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건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이에 대한 건 사실 용적률 말씀드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용적률이 제일 중요한가요? 맞아. 중요하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예전에 제가 신문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전문가,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면은 재건축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 용적률로 판단한다. 그 용적률이 200% 미만이면은 사업성이 나오고 아니면 180% 미만이면 사업성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신문에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 반만 맞는 얘기예요.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반만 맞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왜 반만 맞죠? 보통 우리가 용적률 얘기를 할 때 이 저층 아파트들, 5층짜리 아파트, 6층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네. 그리고 용적률이 180%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라도 사업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요? 지금은 낮은데 높이 올릴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냐 아니면은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냐를 일단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왜 그러냐면은 간단해요. 그게 논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5평짜리로 1000세대야. 네. 그 단지가. 네. 소형평이잖아요. 거기가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해가지고선,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15평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15평에 살까요? 아니면은, 늘려갈까요? 늘리려고 하죠. 늘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5평으로 했을 때 1000세대인데, 늘려가면은 세대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그 노원구에 있는 상계 주공 8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재건축을 이미 노원구에서 진행을 한 단지인데 상계 주공 아파트에서 첫 번째로 이제 재건축을 한 단지예요. 여기는 이제 조립식으로 지어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미리 이제 한 단지인데 여기가 기존에 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리고 용적률이 88%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88%면 낮으니까. 그리고 진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조합원이 829세대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포레나 노원이라고 해서 이제 좀 비싼 아파트가 됐죠. 새 아파트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1062세대로 지금 지어졌어요. 1062세대. 그래서 여기가 임대 빼고 나면은 조합원 일반 분양이 한 80세대 정도 돼요. 80세대. 근데 여긴 또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나온 거야. 정말 적네요. 적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리예요. 여기가 소형 평형대 위주의 단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넓혀가다 보니까 이게 이 일반 분양이 작게 나와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럼요. 기존 평형대가 뭐 11평, 13평, 15평 여기가 그랬거든요. 소형. 그러니까 그거 다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중대형 평형들 만약에 그러니까 뭐 30평, 40평, 50평. 네. 그러면은 지금 막 30평은 뭐 40평대로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50평 만약에 40평, 50평, 60평 이런 중대형 단지라면 굳이 더 그 사람도 늘려가지 않고 네. 오히려 줄여갈 거예요. 그래서 1+1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요즘은. 네. 왜냐하면 요즘 옛날같이 뭐 우리가 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중대형 평이 많은 데는 줄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대형 평형은 사업성이 좀 더 낫다? 좋다? 그렇죠. 중대형 평이 사업성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주 재건축 시 거기 구성원들, 조합원들이 세대수를 오히려 줄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작게 낸다는 거죠. 그럼 이 원리로 보면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재건축 사업성 질문할 때 용적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소형 평형보다 중대형 평형 단지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럼 이건 용적률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대지 면적. 땅 면적.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은 아파트가 동간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붙어 있는 데들이 맞아요. 붙어 있는 데들은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여긴 좀 많이 동간거리가 넓네. 여기 사업성이 나오겠네. 옛날에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대지 면적이 중요해요. 네. 이 대지 면적이 중요한데 여기서 뭐 보면은 나는 20평대니까 대지 면적이 11평이야. 뭐 30평대니까 난 15평이야. 이게 아니고 네. 평균 전체 대지 면적에서 그 평균 대지 지분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전체 대지 면적, 거기 아파트 단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네, 총 그렇죠. 면적 나누기 세대수를 하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오겠죠. 그 평균 대지 지분이 몇 평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땡땡평 비어 있네요. 예, 이게 비어 있죠. 한번 맞춰보시죠. 문제예요? 네, 문제. 어렵다. 평균 대지 지분이 몇 평 이상? 전체 대지 면적에 나누기 세대수를 하면은 그 단지 아파트 단지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세대당. 그렇죠? 그렇죠. 평균 대지 지분. 20평 밑이에요, 위에요? 밑이죠. 밑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선 뭐 이상 돼야 된다. 그럼 여기 평균 대지 지분이 최소한 네. 15평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15평 이상. 15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사업성이 그래도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아파트의 면적은 다 나오거든요. 뭐 가서 토지연계 확인서를 봐도 거기 뭐 번지수 찍으면 다 나오고 거기에 세대수로 나누면 나오죠. 세대수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12평 나오면 재건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근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5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평이 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단지 조합원들이 빨리빨리 동의를 해서 내가 추가 부담을 좀 더 내고라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만약에 이게 21평이야. 예를 들어서 평균 대지 지분이. 그러면 이거 21평이면 사업성이 엄청 좋아지네. 그러면은 우리 빨리빨리 하자.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12평이 되면은 조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추가 부담 많이 내니까. 그런 문제. 즉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얼마든지 원하면은 10평 되면 왜 못해요. 10평 돼도 주민들이 내가 추가 부담을 더 많이 내고 우리 좀 더 쾌적한 공간에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5평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재건축을 할 때 뭔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 일반 분양분이 한 200세대 이상은 나올 수 있다. 200세대 정도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서 활용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 단지에 그 아파트를 뭔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한다. 지금은 많이 올라서 지금 조금 소강 상태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산다고 할 때 이 아파트가 난지 이 아파트가 난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지 지분, 평균 대지 지분을 한번 알아보면 이게 15평이 나오느냐. 그렇죠. 아니면 못 나오느냐. 그게 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더 사업성이 좋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겠죠. 꿀팁입니다. 네, 꿀팁 전해주셨네요. 재개발, 지난주에는 재개발이었고 오늘은 재건축 투자 정보로 한 수 짚어드렸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여기는 어때요?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화 주시고 이메일로도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